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파인의 고창용이라고 합니다. 발표 좀.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에 쫓겨 늘 시간이 부족한 당신을 위한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이라는 리파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리파인의 고창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을 상품명으로 함으로써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저희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근골격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22% 정도가 매년 근골격계 문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상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 관련된 주요 고민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근골격계 관련 문제들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체력 저하라든가 만성 피로가 탑 1, 2긴 하지만 이 두 부분도 역시 근골격계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골격계 관리를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단순히 왕복의 시간, 그다음에 검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또는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의 부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최대 반나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원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시간을 매일 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가고 그만두게 되면서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단순하게 그냥 비용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기회비용이 대략 한 최대한 7에서 8만 원 정도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번만 가도 한 8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지 않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건강을, 근골격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클럭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스타가 나오면서 관련 시장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켜놨는데요. 과연 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를 조금 더 저희가 사용자 여정 맵을 분석을 했습니다. 약 2만 5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라는 기대로 구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대다수가 이탈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고 사용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기본인 거죠.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아시다시피 출시 초반에는 350만 개, 400만 개 팔다가 점차적으로 그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왜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부속품이 발생을 했거든요. 부가적인 부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처음에 기계 구매했을 때 비용과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이 더 안 들 거다, 더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기값 대신 소모품 비용이 높다 보니까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면도날과 면도기 전략이 아니라 커피와 캡슐 커피, 기계와 캡슐 커피의 전략을 삼아서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상당히 좋다라고 인지를 시켜주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인지를 시켰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비싸게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제품과 어느 정도의 적절한 가격으로 가지면 제품을 좋겠다라는 일맥 하에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음파 자극과 가상현실 운동 콘텐츠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자극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통증을 먼저 잡아주고요. 이를 통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의지를 부여를 주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능도를 높여주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운동을 통해서 기능의 회복까지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기존에 애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상당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웨어러블 초음파 웨어러블 기기가 있지만 그 기기들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은 아닙니다. 국내 제품도 있고 미국 제품도 있죠. 근데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디자인만 좀 바꿔서 올라왔는데 역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기기들의 절차를 좀 밟아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원체 고가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처방을 하되 전문적인 치료사가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실정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제품의 장점을 좀 중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상당히 많죠. 홈트 시장으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환자 또는 몸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품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는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발히 되진 않고 이제야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지금 시작하는 게 다른 데와 뒤처지지 않게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1차적으로는 가상현실하고 복합중재가 가능한 웨어러블 초음파 자극기를 먼저 런칭을 할 거고요. 저거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후에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런칭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각 요소 기술들을 제품을 런칭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품을 런칭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런칭을 내년 9월을 목표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내년에 기술의 개발이 끝나는 순간 바로 인허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술 개발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제품이 런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운동 콘텐츠도 내후년 9월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이 아니라 약간 스포츠 관련 시장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약 1년에 한 3만 대 정도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1차적인 타겟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근골격 통증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근골격 통증을 좀 낮춰주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처음에 저희 그 거래처라든가 네트워크 관련 병원이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B2C로서 스포츠 관련, 그다음 B2B로 이제 스포츠 관련 시장 쪽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층까지 취약계층까지 하는 B2G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단계별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총 한 3단계에 걸쳐서 저희 회사를 이제 엑시트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년에는 저희 초기 제품을 런칭을 해서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업 분야를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시켜서 좀 더 큰 회사로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는 이제 근골격계 쪽 비약물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련 주제로 이제 의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저희의 이제 현재 팀원으로서 연구개발 2분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떤 CSO급, 그 다음에 CMO, CXO급의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같이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외부 기관과 협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허가와 지적재산권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은 내년까지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런칭까지. 그래서 저희 현재 정부 지원금과 매출, 그다음에 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허가, 효과 평가, 마케팅 부분의 일정 부분 비용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2억 5천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의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기초를 좀 다져놓고요. 올해는 기술 개발과 이제 저희 기술을 다른 분들한테 약간의 평가 아닌 평가 또는 이제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다양한 수상 경력과 그다음 정부 지원 과제 및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파인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상 위에 놓여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이 좀 딴 거보다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사실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클락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판매가 일단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전략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원래는 미국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한국 제품보다는 좀 더 고가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저 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그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비용들과 기술 개발 비용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저렴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스펙들을 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저런 가격을 책정을 했고 아마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양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조절하는 생각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마케팅 계획 같은 경우는 병원 쪽 이게 안 보이네요. 예, 병원 쪽 같은 경우는 저희 네트워크 저희 보시는 바처럼 저희 병원이라든가 저 관련 기관들과 저 협력과 그다음 제 거래처가 있어서 일단은 병원으로 먼저 접근을 했다가 스포츠 쪽으로 좀 빠질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팀원이라고 아까 제가 아직은 저희 팀원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이분이 디자인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이오셀이라든가 아시아 피트니스 프로모터 같은 경우가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프로모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피트니스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같이 접근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도 스포츠 센터를 좀 몇 개 더 지금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로 먼저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다 하거나 그렇기보다는 저희 그 유통망을 통해서 제품을 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스포츠 인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은 뭐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웨어러블, 그러니까 착용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형화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또 제품화에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초음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인데요. 웨어러블 기기의 기존의 제품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 제품 초음파 제품이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를 초음파 같은 경우 좀 승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디자인으로 저희도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25,000건의 데이터를 하면서 저희가 디자인 파라미터를 변수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용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디자인 부분에 다 녹여서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상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사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직 파일럿 제품이 지금 제가 보니까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네, 상황인 저희가 것 같아요. 1차적으로만 완성이 돼서 인간 대상 연구로 저희 공동 연구기관에서 테스트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점은 과연 이게 인허가 과정에 과연 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애로사항이라던가 뭐 아니면 성능에 대한 이제 예측이 과연 그대로 구현이 될 것인가 하는 좀 궁금증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이 제품이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허가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관련 문서들을 먼저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험은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선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받아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의 성능은 통과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찌 보면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동등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임상 실험을 면제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임상 시험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표에도 있었던 저희 그 투자 금액 내에 일부 금액을 보시면 임상 실험에 대한 비용이 좀 있었거든요.